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토요일이 왔네요. 오늘은 2월 28일, 2월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또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쉬죠. 저희는 3월 2일 임시 공휴일 정상 영업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또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예약자분들 스케줄 보니까 이게 매일 들쑥날쑥하긴 해요. 예약이라는 게 있다 없다 하는데 오늘은 5건이 지금 예약돼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대별로 예약이 쭉 들어와 있네요. 오늘도 빡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시 예약자분 오시기 전에 영상 편집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저저번 주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 조금씩 일하다가 하고 있는데 원본이 한 3시간 되다 보니까 이 3시간짜리 영상을 30분, 뭐 길게는 40분 내외로 편집을 하려고 하니 일주일 내내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 지금 편집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업로드가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이 점 좋게 좀 봐주시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C는 저번 브이로그에 보여드렸던 PC인데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청주에서 올라온 PC이고 오늘로 해서 3주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증상 원인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어찌됐든 수리 불가 판정했거든요. 하지만 고객분이 메인보드 CPU 그리고 또 뭐더라? 메인보드 CPU 파워 이 3가지 유통사 센터로 보내서 점검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청주 고객분이 오셔서 찾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센터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각 센터에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CPU는 9950X3D예요. 고사양의 컴퓨터입니다. 얘는 원인 찾기가 정말 어려웠고 증상도 간혹가다 나왔어요. 정말 간헐적으로 잘 되다가 또 한 번 툭, 또 하루 이틀 잘 되다가 또 한두 번 툭, 그리고 문제가 있을 만한 부품들 교체하고 나서 테스트하면 또 잘 돼. 그럼 얘가 문제인가? 다시 원래대로 원복을 해서 테스트하면 또 잘 돼. 그래서 원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수리 불가 판정을 했지만 일단 보냈습니다.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차후에 다시 좀 더 테스트한 다음에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좀 고객분께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갓 제대한 학생인데 중고나라에서 새 제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차후에 좀 더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메모리 제가 테스트 진행을 했고요. 메모리 검사하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13분 정도 걸렸고 메모리는 이상이 없었네요. CPU는 7950X3D 고가의 제품이에요. 고사양 제품인데 사용하다가 자꾸 재부팅되고 화면 나가고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PC입니다. 보통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자 없이 이렇게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조립 PC 판매하는 분한테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속상합니다. PC는 한 400만원 줬대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네. 일단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 PC는. 고객분 오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영상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서 편집도 좀 했는데 요즘에 퇴근하면 밤 10시 11시 막 이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 보면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 편집을. 그럼 가끔씩 부팅이 안 돼요. 그러면 오디 에러라고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부팅이 안 돼요? 튜닝 메모리 쓰셨죠? 네. 메모리 풀리는 거 아닐까요? 튜닝 메모리에서. 그거 말고 아까 또 다른 것도 적으셨던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한 2만 점 정도 나오신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800. 9800 3D? 네. 예. 근데 한 14,0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4,000이요? 시네벤치 R23. 아, 시네벤치에서요? 한번 플레이 해보자. 부팅할 때 디버그에서 불 들어오고 안 되는 거, 그것도 가끔 그러는 거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측을 하면 튜닝 메모리에서 XMP 잘 안 먹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잘 올라오네요. 이거 고용량 메모리네요. 지금 메모리가 지금 96기가짜리거든요. 네. 현재 5600이라고 떠요. 네. XMP는 풀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XMP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XMP가 안 먹으니까 자꾸 보드가 리부팅을 하면서 리사이클을 하면서 XMP가 풀린 거죠. 그 에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메모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보통 XMP 잘 안 먹어서 메모리 서린에 가서 교체를 뭐 한 2번 받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네벤치 한번 볼까요? 온도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9800X3D고요. 현재 최대 온도 41.9도, 아이들시 현재 온도 39.8도 정상. 모니터는 제가 절전 모드 끌게요. 테스트하면서 자꾸 화면 나가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죠. 펌프가 네. 시스템 1번에 꽂혀 있는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시스템 1번이 지금 3000rpm으로 돌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펌프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네. 온도는 뭐 괜찮네요. 77.1도. 겨울이니까 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상 점수는 18,000 정도? 조금 낮긴 하네요. PC를 안 꺼요. 안 꺼요. 그래 보여요. 네, 프로그램도 워낙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고, AS의 가장 기본은 윈도우 재설치예요, 사장님. 윈도우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꼬여 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맷하고 재설치가 AS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깔려 있는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트라이엑스, 이 어플, 그리고 뭐 메인보드의 뭐 MSI 센터라든지 아니면 리안리 어플, 이런 어플들끼리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맷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 윈도우를 띄워서 그리고 테스트 한번 잠깐 해보죠. 점수는 좀 낮긴 낮습니다. 7800X3D가 17,000, 18,000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윈도우부터 깨끗하게 밀고 다시 깔면서 게임 하나하나 설치하면서 테스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롤도 멈춰요. 일단은 윈도우를 저희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수냉 쿨러 펌프 단자는 제가 펌프에다가 다시 옮겨놨습니다. 네. 22,000 나오잖아요. 그죠? 22,300점. 네. 원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윈도우 문제예요. AS의 가장 기본은 포맷, 윈도우 재설치가 답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SSD 띄워본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XMP 켰는데 5600이네? 원래 5600짜리인가? 5,600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플레이 해놓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항상 AS의 가장 기본은 윈도우 재설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이제 고객분은 이제 하나하나 프로그램 깔고 게임 깔고 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일단 저는 이제 손님 상대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점수 괜찮습니다. 22,644점. 네네. 잘 나오고요. 온도도 전혀 어플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현재 온도 85도. 9800에서 뭐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85도면 뭐 정상. 당연히 각종 어플 깔려 있고 작동하고 그러면 온도는 더 떨어지겠죠. 괜찮습니다. 이제 보드가 리부팅, 트레이닝을 다시 하면서 풀리는 건데, 그거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가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현재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이거는 아니고, 제품이 단종되기 전까지는 AS를 해주겠다.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잘하면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라이프 워런티라 그래요. 단종되기 전까지 해준다. 보통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는 1년이거든요.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이에요. 이제 얘는 이제 라이프 워런티로 뭐 3년 될 수도 있고 5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분이 대부분 사용할 때까지는 AS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메모리 그 오류들을 조금 개선할 수도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시네벤치 한 번만 더 돌려보고, 그리고 청소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스템만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오신 거니까. 아, 그래픽카드 교체하실 네. 거예요? 5070 Ti 얘를요? 네, 맞아요. 이거 PC 너무 작은데? 사이즈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한번 보시죠. 배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파워 안 되면 파워도 그냥 SF 파워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파워 바꾼다고 해결될까요? 파워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 이게 가능할까요, 사장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세요? 예, 왜냐면 너무 뭔가? 공간이 좀 있어야 뭐 네. 틀어서라도 꽂을 텐데 네. 이게 지금 샤시하고 딱 맞거든요. 네네네. 여 끝에하고 네. 여기하고 지금 딱 맞아서 네. 보통 케이스가 작은 애들은 틀어서라도 네. 넣어서 이렇게 끼거든요. 근데 네네. 그 정도 각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들을 뭐 철판을 이렇게 자르겠어요. 여기 캡 있잖아요. 네. 캡하고 좀 걸려서 캡 다 빼고 밀어 넣으면은 또 들은 가긴 갈 것도 같네. 그래요? 네, 얘 이거 뜯어봐요. 네. 혹시 뭐 작업하다 기스 나는 건 상관없어요? 아, 기스보다는 혹시라도 그래픽카드 반품할까 이럴까봐. 그러면 뜯으면 안 되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뜯어봐요. 아, 네네네. 이게 맞춰서 설정하는 게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픽카드가 300이야. 케이스도 보니까 305mm야. 이러면 힘들 수 있어요. 다 빼보고 일단 얘가 12V니까 12V로 바꾸고 최대한 좀 이렇게 옮겨봐야 될 것 같아요. 12V는 꽂혀 있네요. 네, 그래픽카드만 네. 탈착했어요. 아니, 그건 원래 안 꽂혀 있었습니다. 얘요? 네. 와요? 빠진 것 같은데요? 안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만 뺐는데? 이건 빠진 거고요. 근데 빠져도 컴퓨터가 작동은 해요. 왜냐면 네네네.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은 하나만 꽂아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배선들을 전부 빼버리고 네. 하니까 되긴 되네요. 이 배선들을 조금 어디다가 쑤셔야 될까 이거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틈새로 쑤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쑤셔 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한번 켜보도록 하죠. 한 번에 잘 뜹니다. 아, 네네. 잘 작동되고요. 그래픽 드라이버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뭐 제가 해드릴 게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네. 지금 사이즈가 안 나와서 쿨러도 지금 한 96mm? 100mm도 안 돼요. 지금 96인가 92인가 지금 꽂아 쓰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 작은 시스템을 쓰시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다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ITX 시스템 있죠? 네. 조그마한 애들 ITX 시스템 조립 저 안 해드려요. 조립 대행도 안 받아요. 왜냐면 비용 받고 제가 작업을 하는 거고 비용 투자를 하는 건데 선정리도 그렇고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공간 확보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내부 온도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받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엔비디아는 통합 드라이버라 사실 웬만한 버전이면 그래픽카드 바꾸셔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청소를 너무 자주 하시면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시스템 팬들 보면 거기에 모터가 달려 있고 안에 네. 거기에 베어링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윤활유들이 좀 발라져 있거든요. 네. 근데 에어로 너무 자주 이렇게 불어주면 네. 그 안에 있는 윤활유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빠져나가요. 그러면 팬 소음이 오히려 더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소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먼지 털려고 하지 말아야겠네요. 너무 가까이서 막 불어주시는 건 좋지 않고요. 좀 멀리서 이렇게 불어주되 그 블레이드 안쪽으로 해서 네. 그 모터 안으로 들어가게끔 너무 가깝게 막 세게 불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쓱 불어주시면 되고 너무 자주 청소할 필요는 없다. 너무 자주 청소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는 그냥 뭐 2, 3년에 한 번? 아까 사장님 뭐 한 달에 한 번 얘기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먼지가 많은지. 그러면 하시되 네.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고 압력을 좀 약하게 해서 멀리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님들이 청소하고 나니까 소음이 더 커졌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딱 보면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고 팬 소음이 좀 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또 연수도 또 한 5년, 6년 넘었어. 그런 애들은 청소할 때 좀 신경 쓰든가 아니면 고객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청소하고 나서 소음이 더 날 수도 있다. 네. 청소를 너무 자주 하셔도 안 된다. 얼굴 나올 거야. 고객 왔다 갔다 하면 나와도 되지? 얼굴을 촬영하시는 내가 막 움직이는 거를 모자이크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단다. 이게 그래픽
카드는 네. 옛날 부품이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다 한번 껴봤는데 그래픽 카드는 출력이 되는 거 확인했는데요. 네네. 이거는 쿨러고 쿨러는 당장 필요 없고. 파워도 돌아가는 것도 확인했는데 네. 지금 여기에 CPU가 장착돼 있습니다. 아, 네네. 고객분 파워에다 한번 해보죠. 이게 램이 있는데 네. 램을 당근으로 제가 구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네. 모르겠어서. 아, 네네. 내용 보니까 네네. 재조립 작업도 해달라고 적혀 있던데 네, 그거 만약에- 당일 바로 안 되거든요. 아, 네네. 요 테스트까지만 오늘 하고요. 네. 만약 재조립 작업을 요청하시면 좀 맡기셔야 됩니다. 몇 학년? 유치원? 1학년? 이번 학교 들어간 거야? 아씨가 용룡이 인형 하나 줄까? 열쇠고리야. 일단 소켓 핀부터 좀 보자. 근데 진짜로 얼굴 나와도 되지? 나 모자이크 힘들어. 어? 괜찮지? 소켓은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깨끗해 보이고. 저 끝에 먼지가 하나 있긴 하네. 메모리는 어떤 걸까요? 메모리 한번 볼까요? 이걸 서로 다른 거네요? 네. 저희는 메모리 섞질 않는데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게 원래 그냥 이거 네. 하나만 샀다가 네네. 이게 안 돼서 안 돼서 이걸 산 거예요? 네, 또산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이걸 또 새로 샀는데 네네.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럼 진짜 CPU 아닌 메인보드인가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네. 5600짜리이고 얘는 어디 거야? 게일. 아, 게일. 찍히고 있어. 이게 저게 카메라다. 카메라? 여기 찍고 있는데? 메인보드가 메모리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CPU는 정품이에요? 네. 네. 안 되는 건 맞네요. 메모리를 우선 바꿔보겠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일 중에 아, 이번 주. 주중이죠. 사실 불량이라는 게 이렇게 흔하진 않는데 또 만나려면 또 만나는 거라 CPU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네, 뭔가 이상하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라. 이게 뭐예요? 이거 저 CPU라고. 주사기인가? 아까는 주사기가 맞아요. 저 안 아프대. 주사기 좀 해주세요. 바늘이 없어요. 그래서 바늘이 없어. 드래곤이 응. 얘 먹고 싶대. 지금 현재 메인보드 교체했고요. 네. 고객분 CPU 메모리 게일 꽂았고 이지디버그 반응하거든요. 아까 650MK 보드는 이지디버그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얘는 체크할 수 있는 이지디버그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 봐서는 메인보드 문제로 보입니다. 뜰 거예요 이제. 뜨죠. 메인보드 불량. 메인보드 문제네요. 네, 메인보드 초기 불량으로 교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로 보내볼 수도 있긴 한데 네네네. 센터로 보내면 리퍼로 바꿔주니까 구입하신 지 며칠 안 됐었다고 하니까 판매처 얘기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는 게 리퍼보드 받아서 쓰면 또 기분이 찜찜하니까 판매처에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환불을 해버리. 가능하다면 해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네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조립 의뢰도 하셨으니까 보드를 저희한테 구매하시든가 그거는 편하신 대로 예 화면 잘 뜹니다. 환불을 진행을 해보는 걸로. 아, 그렇게 할까요? 똑같은 아까 650MK 하셔도 되고 더 위에 모델 B850M 포스 제품 하셔도 되고 디버그라도 있어야 뭔가 이쪽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 할 텐데 저가 보드들은 아예 없어가지고요. 비품으로만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확인이 안 돼요. 9500F 메모리 16기가 잘 인식합니다. 보드 불량. 얘도 한번 꽂아볼까요? 요즘은 그러면 메모리 당내서 얼마예요? 이거 20만 원, 20만 원이요? 3만 원에 샀어요. 23만 원. 중고들도 새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새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중고도 올라가고, 예, 새 제품이 가격이 내려가면 중고가도 내려가고 막 그래요. 이지드 보고 넘어가네요. 아, 이것도 돼요? 네. 디바이스 체인지, CPU나 메모리가 바뀌었다. 네네네. 올라오죠. 평일 기준으로 3, 4일 정도 걸려요. 네. 그렇죠. 아까보다는 빨리 넘어가죠. 보드가 트레이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빨리 넘어갑니다. 얘는 보드 불량으로. 네. 아까 박스 가져오셨죠? 메인보드 제가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판매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네. 환불을 그럼 받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립 대행 진행으로 할게요. 네. 교체
케이스 교체하시려고요? 네, 그냥 맡기고 가려고. 아, 그러신 거였어요? 어디 보자. 구성을 좀 볼까요?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 안 해도 되겠네요. 네. 하드 몇 개예요? 하드 한 개요. 2.5인치 SSD 한 개고 쿨러도 아담하네. 고객분이 원하시는 거 하셔도 돼요. 지금 저거 보니까 그렇게 뭐 발열이 심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쿨러도 지금 120mm도 아니에요. 어항 케이스보다는 그 전면 메쉬 케이스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뭐 무난하실 겁니다. 9700F CPU 온도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얘들이 이제 퍼포먼스잖아요. 보기에 좀 시원시원하고 고객분이 난 장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야 돼. 그러면 어항 케이스보다는 전면 메쉬 케이스가 낫죠. 그럼 청소하기도 좀 수월하고 요런 케이스가 낫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쓰던 거랑 비슷해서 비슷하긴 하죠. 오히려 저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항 케이스로 가서 약간 퍼포먼스 좀 보기 시원시원한 그런 케이스를 할 거냐, 전면 공기가 들어오는 메쉬로 할 거냐,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쉬로 하면 요걸로 할까요? 요게 나으시겠어요? 혹시 그 포트가 네. USB-C 포트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보드가 C를 지원해야죠. 아, 그러면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여기에 접수를 좀 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주소는 안 적으셔도 돼요. 요청사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하기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일단 케이스 교체 작업하러 오셨고요. 홈페이지에 예약 문의하셨다가 오늘 오셨네요. 일단 CPU 온도가 최대 8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 거 봐서는 쿨링이 좀 약하죠. 120mm 싱글 타워로 쿨러 바꾸고 케이스 DRX70 화이트로, 그러면서 쿨러도 화이트로 변경하고 이러한 작업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교체 작업은 당일 작업은 안 되고요. 며칠 걸리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입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행 잘 장착돼요. 아마 개선된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나왔던 모델은 안 됐거든요. 지금은 판매 안 되는 케이스긴 한데 그 당시에 안 됐다가 한번 개선되고 나서 가능했던 모델.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이번에 그럼 싹 다 업그레이드 하신 거네요. 오래 쓰셔야죠. 뭐. 그 크라켄 순행 어플 캠 이런 거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버 다 잡아놨고 메인보드 드라이버 패치 다 해놨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다 했고 쓰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크라켄 캠 같은 경우에 실행해 보시면은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퍼포먼스로 해놨으니까 고객분 CPU가 5900X였죠? 네, 원래. 검색해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 동일하게 CPU 불량 난 애들이 좀 있던가요? 검색해 보시면 찾아봤을 때 꽤 분량 많이 올라오던가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뭐 그 5000대 시리즈 네네네.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통 CPU는 보증 기간이 얼마 정도? 3년이에요. 똑같아요. 기본 3년. 네, 여기 보시면 냉각에서 네. 얘를 퍼포먼스로, 아, 펌프가 성능으로 네. 이렇게 놓고 쓰시면 무난하게. 네. 이 라디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상을 리퀴드로 돼 있어요. 네. 리퀴드를 CPU로 바꾸면 소음이 조금 더 커지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절하게 리퀴드로 놓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CPU로 놓으셔도 되고, 온도, 그러니까 이 RPM의 타겟을 네. 뭐를 기준으로 돌릴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끄도록 할게요. 네. 네. 프로그램이 자꾸 버그나면 뻥나면 윈도우를 그냥 밀고 다시 깔아라. 아,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 부품들 네. 여기 있습니다. 기존 부품들 다 넣어놨어요, 제가. 그거하고 고객분께 요거죠. 네. X8702하고 네. 360. 네, 요렇게 두 개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 혹시 네. 약간 저도 이런 거 못 봤나요? 잠시만요. 봤죠?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산을 바꿔가지고 네. 예전에는 견적서 작성하려면은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출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바로 뽑아드릴 수 있어요. 고객분 성함이 잠시만요. 프린터 출력 될 거고요. 네.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세워서 가시게요? 안 넘어질려나? 네, 넘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비스듬히 눕혀볼까요? 옆으로? 뭐가 안 되세요? 그냥 제가 어제 포맷 돌렸거든요. 다시 잘 못 들어서 포맷. 네, 포맷을 했는데 예.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빨리
시끄러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포맷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윈도우 포맷 전에는 별다른 큰 소음이 없이 잘 썼는데 윈도우를 싹 밀고 다시 깔고 나서부터는 팬 소음이 심해졌다. 바이오스 설정 같은 거 뭐 하신 거 없으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딱 그냥 윈도우만 까신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죠. 청소해야 되겠다. 어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지가 막 날아다니네요. 청소부터 하고 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를 좀 하셔야겠어요. 먼지 엄청 많은데요. 이 제품은 엔제스트 구성으로 된 시스템이네요. 시스템 팬도 그렇고 순행 쿨러도 그렇고 윈도우 설치하시고 나서 엔제스트 팬 그 순행 컨트롤하는 크라켄 어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우선 깔아놨거든요. 설치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쿠다 팬이 아마 그 CPU 온도 50도 이때 막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소리가 너무 크고 CPU 온도차도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엔제스트 캠 그거 말고는 너무 시끄럽게 팬이 막 도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CPU 온도가 거의 60도까지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CPU가 몇이야? 3700X 30도 40도 왔다 갔다 이건 정상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40도에서 예. 그냥 뭐 인터넷 잠깐만 열어놔도 한 60도로 튀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네. 여기 안에서 설정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고객분 PC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설정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분명히 기본값보다는 그러면 수동으로 내리셨을 거다. 고객분이 안 하셨으면 뭐 다른 분이 하셨거나 누군가가 했겠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커스텀으로 해서 다 내리셨을 거예요. 지금 두 개 제가 잡았거든요, 지금. 네. 잡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걔 둘은 어디로 연결됐냐? 이 두 펜이 제일 시끄럽네요. 안쪽에 있는 펜. 이 두 개가 지금 제일 시끄럽고 얘는 엔제스트 어플에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안쪽에 있는 펜 두 개를 메인보드에 부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안쪽 두 개는 메인보드에서 작동을 해요. 엔제스트 크라켄 캠에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딱 그겁니다. 세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이제 그게 틀어지니까 이제 고객분이 소음이 좀 더 난다, 더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또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실 줄 모르니까. 서버 제도포가 가능할까요? 썸을 제도포도 가능한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CPU 온도 안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네. AM5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AM4는 묻벗기 될 수 있거든요. 썸을 도포한다고 헤더 떼다가 CPU가 따라 올라올 수 있어요.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핀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CPU 핀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핀들이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뭐 보셨을 때 딱히 문제 없다고 하면 아무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랑 온도 문제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얘를 뜯어서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쪽에서 보면 나사 두 개 있거든요. 네. 거기엔 없어요. 이쪽에 나사 두 개를 풀르면 제 쪽에서 얘가 빠집니다. 아니면 옆으로 벌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안 돼요. 이쪽에서. 그래픽 카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픽 카드가 괜찮은 게 있었는데 바뀌어 있다고요? 다른 것도 바꿨어요. 고객분이 바꾸셨다고요? 네. 그 옥상에 가서 먼저 한번 샥 털다가 네. 이제 옥상에 이제 딱 내려가서 딱 꼽았는데 갑자기 그 이제 화면이 깨지면서 그래픽 카드가 고장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쉽지 않은 건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방에서 막 사가지고 설치해놓고 아. 이러고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제가 청소해드렸으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청소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팬을 좀 볼게요. 바이오스에서 CPU 팬이 지금 2700rpm 돌아요. 상당히 세게 돌고 있거든요. 네. 이걸 지금 뭘 물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얘들이 멈추면은 얘가 0rpm으로 바뀔 거라고요. 멈췄죠? 그러면 얘 두 개는 현재 CPU OPT에 지금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 팬은 2700rpm. 순행 헤더, 워터펌프가 물려 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조용히 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펜에서 OPT가 현재 노멀로 되어 있네요. 얘를 사일런트로 내리면 RPM이 아까보다 떨어졌죠.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 보세요. 조금 더 조용해지겠죠. 요거예요, 결론은. 제일 시끄러운 게 지금 현재 그거예요. 나머지는 엔제스트 캡에서 이제 전면 둘, 상단 하나, 후면 하나, 그리고 순행은 이제 엔제스트 캠에서 고객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얘들은 메인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된다고요. 얘 때문이에요.
더 조용히 하고 싶어 그러면 사일런트로 하지 마시고 매뉴얼 똑같아요. 방식은 몇 도에 몇 퍼센트 돌릴 건지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조용해지겠죠. 아시겠죠? 원영이지? 네, 예, 사일런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구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연결하시는 거는 복잡한 건 없고요. 이 케이스의 일단 뭐 장단점 얘기하면 전면이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청소할 때 조금 용이하다, 좀 편리하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LED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 버튼으로 LED를 끌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숨쉬기, 끄기, 켜기, 숨쉬기, 끄기인데 이게 두 사이클이거든요. 한 사이클마다 약간 세게, 약간 약하게 그런 기능이 있고요. 모니터는 가셔가지고 연결하실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다 꽂으시면 안 되고요. 스티커제 붙여놨거든요. 이쪽 줄에다가 모니터 꽂으시는 거예요. HDMI나 DP 이쪽에 인터넷, 뭐 USB나 아무데나 꽂으시면 되고 전원, 온오프 스위치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은 강화유리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열려요. 뭐 뺄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가셔서 그냥 연결해서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박스에 넣어 드릴게요. 파워박스 안에 전기선 들어 있습니다. 글씨 있는 쪽을 강화유리로 놨으니까요. 눕히시려면 글씨 위로 보이게 이렇게 눕혀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점검 AS 진행하도록 하고요. 퇴근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후에 오시는 손님들 AS 진행하겠지만 저번 주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못해가지고 아직 업로드를 못해서 나머지 2시간은 영상 편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영상 편집해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작업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보니까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햇살이 따뜻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하고요. 전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얘는 테스트 영상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네요.